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모토쇼, 일본에서 있는 모토쇼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녀석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혼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녀석입니다. 이름이 이제 호크 11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카페레이스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뭐랄까 엔진의 이런 기본 밸런스는 이제 레벨 1100의 아프리카 스인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정확한 스펙이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딱 봤을 때 옆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카페레스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게 여기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원래 시트랑 그 다음에 이 탱크랑 연결하는 분들이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끊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호크 녀석은 이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끊게 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페레스의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스인, 그 다음에 레벨의 그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신경이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밸런스 자체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레이싱 머신이라고 해요. 카페레이서 이렇게 하는 머신에서는 예전에 그런 복고풍을 좀 일부러 많이 살려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켓 카울도 그렇고 기본적인 요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아저씨 느낌이, 아저씨라는 표현 좀 그러나 조금 뭐랄까 클래식한 느낌이 좀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이런 색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가지고 여러가지 그런 튜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일단 가격면이나 그 내구성 면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레벨이나 아프리카 스인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본 밸런스 제품들이 대수가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큰 가격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제품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일단 모토쇼에 공개되는 제품이 그대로 양산이 나오고 그대로 또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한 정보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보시면 조금 뭐랄까 디자인 요소들보다는 좀 단순화된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랄까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단순하면서 여러가지 그런 개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입장에서 마음대로 좀 타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임감도 그렇게 디자인 요소가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딱 그렇게 딱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오토바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클래식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내구성도 괜찮고 이런 클래식한 느낌이랑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걸 베이스를 가지고 개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혼다에서 나온 기본 밸런스를 가지고 개조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형은 특징적이 없습니다. 기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론트 카울이 이제 로켓 카울이고 탱크가 있고 이제 시트가 의외로 단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 놓은 거라서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 요소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말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조금 더 클래식하지만 조금 스마트하게 만든 것 같은데, 좀 너무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많이 난다 그럴까요. 좀 디자인 요소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과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거 데이터를 이제 말씀해 놓은 거 보면 레벨 1100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 아직까지 레벨 1100 들어갔지만 많은 대수가 움직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더라도 뭐 일단 타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기에서는 메타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1100을 사용했고, 기본적인 전자제어 시스템도 거의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레벨 1100을 타면서 느꼈지만 그렇게 전자장비가 부족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타는데 편하고 그다음 안정적이고 그다음 시트고도 낮았기 때문에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도 너무 좋았고요. 이걸 딱 느끼면서
이걸 타면서 고장 난리도 없고 투어 아니면 뭐 장거리 뭐 산악이 아니죠. 그 뭐냐 캠핑 같은 데 이런 데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르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레벨이 일본에서는 한 1,100만 원 정도예요. 1,100만 원. 그러니까 한국에는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1,100만 원 정도의 1000cc급 오토바이라 그러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 녀석도 아마도 뭐 호크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정확하게 공개된 게 없어요. 근데 또 보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크 이제 11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붙지 않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상황이 스펙이라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스펙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브레이크도 뭐냐 NT1100이죠. 그래서 NT1100에서 새로 나오는 SFF BP 이제 서스펜션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좀 놀랐는 게 이런 톱 브릿지라고 그러나요? 여기 부분들이 너무 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요즘에 혼다에서 얇게 엄청 만든 거 원래는 좀 두껍거든요. 강성이나 뭐 이런 가지 강도 측정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얍삽하게 가볍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점점 요즘에는 그런 뭐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상에서 계산해서 최소한의 공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적으로서 보면 안전하면서도 가볍고 좋은 데이터를 지금까지 축적한 걸로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 봅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딱 봤을 때 단순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조금 더 양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100% 양산인지 그냥 뭐 이게 모터쇼에서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그냥 컨셉 바이크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만 나온 거라서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특징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러가 여기 핸들 미러 밑으로 돼 있어요. 실적으로 이 미러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조금만 이제 팔꿈치죠. 이쪽만 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정상에서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자체는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이 눈이 밑으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우라도 그렇고 이제 뒤에 타이어도 17인치입니다. 마우라는 의외로 좀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좀 크고 기본적으로 뭐 전기 제어나 이런 전기 장치들은 보면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까지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놓은 이제 혼다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트윈 그 다음에 레벨 1100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론트 브레이크도 이제 니신 거 쓰고 뭐 특별히 남은 거 쓴다. 물론 여기서 브렘버가 여러 가 들고 이렇게 뭐 쇼와 뭐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올린지나 브렘버 들면 돈이 엄청 비싸집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뭐라고 뱅크 각이라 그러거든요. 이 뱅크 각도 뭐 조금 더 사이렌스가 벤트 각을 잡으려고 이렇게 좀 올린 것 같아요. 원래 좀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좀 올린 것 같아요. 이게 더 높이 카페레스에서 그런 특징을 좀 살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LED에다가 그런 뭐랄까요, 이 뭐 카펠레스의 그런 요소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 가울이랑 헤드라이트 그런 원형이죠. 원형의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심플하면서. 근데 좀 요런 부분들은 미러가 이렇게 뭐 뭐랄까요, S천에 이 꺾이면 좀 싼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핸들 쪽에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실제적으로 나오면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오사카에 모터쇼를 가신 분들 실제 보실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실적으로 뭐 소문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호크 이제 11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혼다에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만 보셔도 이런 스타일과 저런 스타일과 참고 정도 하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레벨 이제 테일 램프랑 똑같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의외로 뒤쪽 부분 좀 뭐랄까요, 좀 뾰족한 느낌이 있네. 전체에 비해서 좀 길게 많이 빼면서도 좀 둔한 느낌도 좀 있는데 뒤쪽은 좀 단순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좋은 느낌이 그런 모습 아닙니다. 참고 정도 하십시오. 앞쪽에 있는 것들 보면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FRP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제가 뭐 특별히 정보를 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참고 정도 하십니다. 이게 FRP라 그러면 아까 전에 사진 보시면 이쪽 안쪽 부분에 FRP 그 FRP 섬유 그 선들이 표시가 나거든요. ABS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FRP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워낙 클래식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산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앉아봤을 때 있는 사진이 도는데 의외로 시트가 좀 높습니다. 딱 봐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래도 한 1m 70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타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에 있는 것들 보면 좀 무게가 이쪽이 많이 가거든. 시트도 좀 작고 의외로 좀 길진 않고 짧고 앞쪽에 좀 무게 중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탔을 때 보면 조금 앞쪽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 조심스럽게 봅니다. 참고 정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요 녀석은 이제 NT임요. 보시면 이제 요거 잘못네요. 여기 NT 1100인데 요 녀석도 이제 시트가 요런 식이에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요거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시트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NT가 살짝 좀 작나 그런가. 실제적으로 보시면 의외로 앞에가 좀 커요. 실제로 보시면 아직 한국에 안 나갔지만 실제로 보면 앞에 근데 또 타보면 또 그렇게 느낌도 별로 막 이게 무겁다 이런 느낌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어라 중에서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카펠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개조를 한다 그러면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은 절대 안 탈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사겠다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꾸미면서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NT랑 이제 호크랑 이렇게 겹쳐서 나온 사진도 있는데 마우라랑 그다음에 스윙감이랑 기본적인 포지션들은 조금 더 역시 카펠에서라서 그런 요소를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 휠 베이스나 엔진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스위치나 핸들 위치는 다릅니다. 카펠에서가 더 앞쪽으로 공기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도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의외로 또 사진이 도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CBR 트리플 R이요. 이 녀석도 제가 실제로 보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계속 못 올리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이제 이런 식인데 바로 여기 요 정도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트고가 딱 봤을 사진 비교했을 때는 이거보다 트리플 R보다 호크 11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참고 정도 하십시오. 진짜 이거 보시면 여기 요 정도죠. 요 정도 보시면 여기는 그 정도까지 안 해요. 그래도 의외로 좀 높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좀 짜세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유럽에나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다리가 기시니까 이렇게 딱 하면 좀 짜세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이 있어요. 호크랑 이제 CBR이나 그다음 650이나 CBR 250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파란색은 이제 여기 호크 요소예요. 요 포지션, 시트 앉는 포지션, 발 포지션 요 정도 위에요. 그 다음에 천알날이 이제 앞쪽으로 더 공격적으로 빠졌죠. 공격 빠졌는데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비교가 아닙니다. 시트랑 비교한 겁니다. 아까 전에 그거보다 시트는 이게 더 높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 시트를 똑같이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자, 더 공격적인 포지션인 거죠. CBR이 천알날이. 그 다음에 650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색이에요. 거의 이제 핸들 위치가 조금 더 뒤쪽으로 빠진 거죠. 뒤쪽으로. 그 다음에 250은 뒤쪽 죄송합니다. 650이 거의 포지션이 비슷한 것 같고 250이 뒤로 좀 빠졌네요. 차체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호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가격만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레벨 1100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디자인 요소가 조금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봤어.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딱딱한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컬러일 수도 있고 파츠의 그런 요소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뭘 파니아켓을 달든지 여러 가지 좀 개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카펠에스처럼 요즘에는 이제 그게 잘 없지만 잘 없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구성이 좀 괜찮은 카페레스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내구성만 따진다 그러면 혼다에서 괜찮기 때문에 이거 타면서 좀 개조를 하고 타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날 또 경매 여러가지 안전장비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